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이란을 향해 쉴 새 없이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비명을 지르는 곳은 엉뚱하게도 중국 베이징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의 핵심 수뇌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에픽 퓨리라고 불리는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초대형 군사작전입니다. 이 작전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종교 갈등이나 피해 복수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최고위급 지휘관들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밀 타격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를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동시에 이란의 자금줄을 받고 홍해 바닷길을 어지럽히던 예멘의 후티 반군과 헤즈볼레 레이더망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전면적인 지상전을 벌여 미군의 피를 흘리는 대신 첨단 정보력과 공군력만으로 적의 뇌와 눈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이란의 대리전 네트워크를 싹쓸이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21세기 세계 경제에 판도를 바꿀 가장 거대한 물류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기획하에 온 IIMEC, 즉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노동력을 가진 인도에서 배에 물건을 실어 아랍에미리트로 보냅니다. 그 화물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에 태워 이스라엘 항구로 보낸 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꽂아 넘는 루트입니다. 이 거대한 길목에는 단순한 컨테이너 화물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수소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부터 미래 산업의 핵심인 초고속 데이터 케이블까지 통째로 깔리게 됩니다. 이 루트가 완성이 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둘러갈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 자랑하던 일대일로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차이나 패싱을 현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금알을 낳는 초대형 경제 고속도로 한복판의 골칫거리 하나가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 방향을 맞추고 중동의 물류망을 인질로 잡고 있던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애물을 굴착기로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경제 철거 작업입니다. 철저하게 철도를 깔고 항구를 돌리기 위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자본주의적 논리인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앙숙이었지만 지금 마쿠에서 엄청나게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이 제거되면 두 나라 모두 새로운 무역 고속도로의 핵심 환승센터가 되어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이디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란을 박살내는 것은 중동 지역의 관리 부담을 돈의 논리로 묶어 동맹국들에게 하청을 주는 큰 그림입니다. 이 판짜기가 성공하면 미국은 중동의 진흙탕에서 발을 빼고 아주 가벼운 몸으로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중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이란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번 작전으로 투자금이 허공에 증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섣불리 미군과 직접 맞붙어 대만 전쟁을 일으킬 용기도 없으니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동에서 미래의 길을 뚫고 있을 때 중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길 막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삼키기 위해 벌이는 짓을 보면 트럼프의 방식과 중국의 방식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 말 안 들으면 관세 20%를 올리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대놓고 깡패처럼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패를 대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대책을 세우고 타협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중국은 절대 자신의 속내를 대놓고 말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조용히 남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이익을 챙겨갑니다. 과거 1대1로 사업을 명목으로 덴마크령 그린란드나 파나마에 접근했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에 공항과 고속철도를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뒤 그 나라가 이자를 갚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빚 대신 중요 인프라의 운영권과 풍부한 희귀 자원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덫을 놉니다. 과거 이란 핵 협상 때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폐쇄회로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 장비들을 수출하고 통제망을 구축한 것이 중국이었고 결국 중국이 전 세계를 엿보는 백도어를 만든 셈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먹기 위해서도 이처럼 교묘하고 비열한 전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초부터 12일까지 대만 북부 해역에 무려 1,4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320k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해상장벽을 받아 한가운데 쳐버린 겁니다. 불과 2주 전이었던 2025 년 크리스마스에는 2,000척의 어선이 467km 길이의 거대한 엘자 대형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만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이른바 회색지대 봉쇄훈련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치면 미국과 일본의 군함들이 당연히 개입하겠지만 이 어선들이 바다를 막고서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할 때 어선 10척에서 20척을 나란히 세워놓고 굵은 밧줄로 서로의 배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강철 요새를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현대판 해상 적벽대전입니다. 배 10척이 일렬로 도망가다가 지휘선에서 통신으로 지시를 내리면 아주 소름 돋는 교란 전술이 시작됩니다. 각자 배의 번호를 정해서 1번, 3번, 5번, 7번, 9번 홀수배들은 시동을 끄고 오직 짝수배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동력만으로 바다를 가르고 나갑니다. 해경 고속정이 바짝 다가와 배를 세우려 하면 뱃머리에 숨겨둔 거대한 어망을 바다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런 그무리 해경 배의 스크루에 엉켜버리는 순간 수백억짜리 경비함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잃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단속 요원들이 억지로 그들의 배에 기어오르려고 하면 양옆에 수십 명의 선원들이 달라붙어 날이선 삽과 곡괭이로 미친 듯이 내려찍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철거할 때나 쓰는 거대한 돌덩이를 그물에 매달아 단속정들을 향해 냅다 던져댑니다. 대원들의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쳐도 외교적 마찰과 국제법 때문에 무장한 군함조차 함부로 실탄을 쏠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하고 질긴 인해 전술이 대만 앞바다에서 수천 척 규모로 똑같이 펼쳐진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만을 돕기 위해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이 도착은 했지만 레이더도 미사일도 없는 평범한 어민들에게 포를 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완벽한 살아있는 인간 방패로 앞세워 미국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겁니다. 만약 미군 함정이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 어선이 부서지고 수백 명의 어부들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겁니다. 중국은 절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즉시 스마트폰으로 피 흘리는 어부들을 찍어 전 세계 언론에 뿌릴 겁니다. 무기 하나 없는 불쌍한 어민들을 미군이 학살하고 있다며 선동하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잔혹한 테러리스트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이 전자기 펄스, 이른바 EMP 무기나 통신 방해를 써서 어선들의 통제망을 먹통으로 만들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이 끊긴 수천 척의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 들이받고 박살나며 아수라장이 되면 어차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중국은 또다시 미국이 비인도적인 전자전 무기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며 국제사회에 명분을 들이밀 겁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1945년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해야 했던 때보다도 훨씬 더 피말리고 복잡한 두뇌 싸움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함대가 어쩌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주춤거리는 사이 대만의 경제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됩니다. 바닷길이 끊기면서 대만으로 들어가던 수출입 상선들이 올스톱되고 대만 경제는 그 즉시 30%에서 40%가 증발해버립니다. 자체 자원이 없는 대만은 식량과 석유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섬을 뒤덮게 됩니다. 바로 이때 대만 사회에 깊숙이 숨어 암약하던 친중 세력과 중국 간첩들이 전면에 나서서 시민들을 향해 선동을 시작합니다. 저항해봐야 남는 건 죽음뿐이다. 무능한 미국은 우릴 살려주지 못하니 차라리 중국에 항복해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자고 외칩니다.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철저하게 대만을 내부에서부터 굶겨 죽이고 붕괴시키는 소모전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미국은 마침내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역 카드를 하나 꺼내 들겠죠. 바다 위에서 민간 어선들과 뒤엉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묘수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느닷없이 중동에서 이란의 수뇌부를 초토화시키며 목을 강하게 비틀어버리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어선이든 군함이든 바다 위에서 움직이려면 반드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비축하해둔 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는 전면전 발발시 길어야 딱 3개월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은 바로 이 중국의 기름통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중국이 그토록 든든하게 의존해 왔던 중동의 에너지 보급소 이란을 에픽 퓨리 작전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제재해버립니다. 수천 척의 어선으로 인간 방패를 쳐봐라. 우린 중동에서 내 기름주를 원천 차단하고 본토 공장 돌릴 전기마저 말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 꼼짝도 못하도록 멱살을 제대로 쥐고 흔드는 미국의 진짜 통쾌하고 무서운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패권 전쟁과 글로벌 물류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란발 유가 폭등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뛰어 우리 지갑이 털린다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는 현재 막강한 노동력을 앞세워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초대형 무역협정을 연이어 타결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무너지면서 인도의 값싼 물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IMEC 경제회랑의 철도와 항구를 타고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직통 자원과 데이터 고속도로가 깔리면 유럽의 셈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굳이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서 배를 타고 수개월 걸려오는 비싼 부품들을 사줄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출 공식에만 얽매여 이 거대한 지정학적 바둑판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아예 고래들이 새우를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치명적인 고립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뼈를 깎는 생존 전략 3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첫째,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수출과 생산 기지를 인도와 중동의 새로운 경제 회랑 쪽으로 과감하게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범용 제조업을 넘어 유럽과 인도의 값싼 노동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의 동맹망과 고립되는 중국망으로 쪼개지는 파편화 시대에 대비해 달러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주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것이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무적처럼 보였던 중국의 해상 방패 전술과 그것을 중동에서부터 역으로 무너뜨리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사일 연기 뒤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지도와 진짜 돈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과 무역망 재편이라는 초강수가 과연 중국의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을지, 아니면 교활한 중국이 그들의 특기대로 또 다른 은밀한 우회로를 기어코 찾아낼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